어떻게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 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찾지 않았다는 고향을 얘기죠. 가지 않았습니다. 예. 평론가께서는 저는 뭐 서울일 생이라서 예. 그래도 뭐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는 해야죠. 들었지만 많은 분들을 찾아뵙진 않으셨죠. 예, 좀 뭐 모임은 좀 자제하고. 예. 저희는 아버님 밑에 아들, 딸이 4명인데 예. 4명이 모이지 않고 하루하루씩 정해서 하루하루씩 4일 연속을 방문하는 식으로 한꺼번에 모이지 않는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은 찾아뵙지만 네. 이 네 아들, 딸이 따로따로 네 분이 네. 번갈아서 연휴를 예, 예. 따로따로 방문하셨네요. 예.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네. 4일 연속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이 추석 민심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두 분의 복장에서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최순애 평론가께서 따뜻하게 목도리까지 들으셔서 아주 따뜻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이럴 때 목이 추약해서 좀 스카프로 감았어요. 좋습니다. 예. 추석 연휴 때 역시 그 많은 분들에게 좀 회자된 얘기가 그 일부 말미에도 최인호 의원께 좀 질문했습니다만 가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뭐 우리나라의 밥 딜런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이 나훈아 씨의 이 지상파 방송을 통한 이 콘서트, 이 비대면 콘서트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이제 회자가 됐고요. 특히 거기서 이제 신곡을 좀 내놨는데 이 소크라테스를 이 생각하면서 부른 이 테스형, 저도 굉장히 재밌게 듣고 봤습니다만 이 테스형이 과연 이 시대에 누구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최순애 평론가께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연을 못 봤고요. 못 보셨네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수들을 별로 이렇게 음악은 들어도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막 이렇게 열광하는 제 스타일은 아니고 특히 나훈아 씨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다 취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공감을 한다니까 거기에 사회적 함의는 뭘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를 얘기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어차피 소크라테스 그 조금 전에 그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공자가 태어나기 전 한 10년 전에 태어난 시타르타, 거기다가 이제 예수까지 우리가 4대 성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은 뭐 본인들이 말을 했고 그 말을 한 것을 나중에 이제 후대 제자들이 이제 기록을 다 남긴 건데 뭐 굳이 개인의 취향으로 소크라테스를 얘기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시타르타를 더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조소장님께서는 저도 방송은 못 봤는데요. 저는 그 이슈를 보면서 정치인이 얼마나 인기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훈아 씨가 뭐라 그랬냐면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일단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뭔 말인가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위정자란 뜻은 그냥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대입하면 국민이 힘이 있으면 정치인이 있을 수 없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하신 나훈아 씨는 위정자를 나쁜 의미로 쓴 거거든요. 근데 위정자 원래 뜻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정치인들이 참 위정자라고 말할 때조차가 이게 욕이 될 정도의 상황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예인의 말은 그냥 굉장히 예인의 말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예인의 말 하나하나에 정치권 전체가 요동치는 모습은 전혀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74님 힘없는 국민들의 외침 이 권력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클로징 곡으로 이 곡을 선곡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요청도 들어오고요. 추석 민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한가위에는 늘 이렇게 좀 여론이 모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많이들 만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모이고 있는 여론은 있는 것 같아요. 최순애 평론가께서는 추석 민심 어떻게 좀 정리해 보시겠어요? 만나지는 않아도 우리가 뭐 SNS나 전화로 이제 서로 인사는 하잖아요. 최소한. 뭐
평상시에 고마웠던 분들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역시 이제 코로나 얘기가 먼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이 사실 각자 고통이면서도 인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제하고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염려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정치권 얘기하면 이제 정치권이 이제 국민들한테 스트레스인 거예요. 가뜩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이 건강이 침해받고 있고 되게 건강 염려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상황이 더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그래서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은 좀 커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야당이 그걸 해소시켜 주느냐? 그럼 야당에 대한 만족도나 어떤 기대치가 커지느냐? 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전체적인 제가 볼 때 총평입니다. 예.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야당이 선뜻 국민의 지금 마음을 휘어잡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민들은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다라는 어떤 걸 제가 느꼈고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최근에 그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그 피격 사건 또 추미애 장관의 지금 기세 등등한 모습 그 예를 들면 검찰 불기소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때 좀 조용히 갈무리가 되면 될까 싶었는데 추 장관이 이제 SNS에 불기소 처분됐다 봐라 아무 그런 뭐 이렇게 특권이 없었다 특혜가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공격한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하지 않으면 이제 형사처벌 뭐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확 불을 지르는 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직자의 자세들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으로부터 비롯된 상황인데 본인이 좀 이렇게 자중자애하는 모습보다는 그게 너무 확 불을 지르고 뭐 기세 등등한 모습, 더 공격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되게 실망하는 것 같다. 당장의 핫 이슈니까 현안 이슈니까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좀 많이 저는 느꼈어요. 부소장님께서 어떻게? 일단 뭐 공무원 피격 문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최수혜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추미애 장관 뉴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심이 이거 같아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뉴스는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다. 이게 한 달 동안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는 줬는데 전화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또 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보좌관에게 아들과 통화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2일에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네. 이 얘기는 과거 얘기하고 모순되거든요. 전혀 일절 휴가 현장에 관여한 바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또 전화를 하라고 했다. 제가 몰랐기 때문에 바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계속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장관의 고압적인 태도도 문제고요. 사과할 게 있으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저 검찰도 불기소 처분 났으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더 중요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에. 이렇게 팍팍 나가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의 고압적인 태도도 문제고 야당의 끊임없는 말꼬리 잡기도 문제고 국민들이 신문을 느끼고 있으니까 빨리 좀 매듭을 짓고 좀 더 중요한 문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추석의 민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더 나라를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좀 이 논란을 좀 마무리 짓기를 좀 바라는 건데 이 여야가 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이거를 뭐 이제 언론에서는 북풍, 추풍 이렇게 불렀는데 이 연휴 말미에 또 생각지도 않던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이 명분은 요트를 산다고 하는데 미국을 이제 갔습니다. 지금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돼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뭐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예. 일단 좀 황당하죠. 일단 지난 3월에 외교부가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권고 사항이지만 사실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부의 지침이거든요. 근데 이제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이제 뭐 지난 2월에도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뭐 심해지기 전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2월에는 뭐 많이 갔죠. 예, 그리스 여행도 6월에 가려다가 취소했고 이제 요번에 이제 뭐 오랜 계획 때문에 갔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일단 부적절을 넘어서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일단 부인이 외교부 장관이고 대한민국이 장관이면 부인 일에 협조하는 것이 저는 일단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분이
뭐 연대 명예교수로 돼 있더만요, 타이틀이. 일단 지식인으로서 사회 참여 정신이 되게 부족한 거고 사회적 책무 정신이 저는 결여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이거는 방침이고 뭐 지침이었고 권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지 말라는 어떤 이제 뭐 어쨌든 뭐 명령 아닌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어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반정부적 행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강경화 장관의 남편께서 뭐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더 앞서서 요트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어떤 사회 참여적 행동을 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그래서 결론은 저는 강경화 장관이 참 장관을 오래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그 남편의 행태라고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네. 일부에도 제가 질문하면서 물어봤었는데 장관을 너무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 남편이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저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마스크 쓰고 진짜 조심하고 생계고를 겪고 있고 지금 상당히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참 부유층들은 이렇게 요트도 사고 요트 정박료가 하루하루 늘어나는 게 오히려 부담이 돼서 정박이 오래 가서 빨리 요트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가셨다 그러죠.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에 이게 참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뭘 한다고 부인이 딱딱 이렇게 딱딱 맞으란 법도 없고 강경화가 장관이라고 해서 이분은 자유정신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분노가 막 치솟는데 이거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할 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에이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이게 뭐 좀 평하기도 어려워요. 예. 그리고 떠나신다면 사실 코로나 방역에 한국의 코로나 방역하고도 관계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돌아오실 때 2주 동안 격리될 테니까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정신건강에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인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공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좋은 공인 정신이 있어야 이게 사회가 좀 발전적이고 건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공인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개인이 공인됐다고 해서 그것이 한 개인의 출세나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방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방할 건 아니지만 깨끗하게 어떻게 정리돼야 되는지는 방향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뭐 개각 요인이 되잖아요, 사실. 민심이 좀 벗어나면. 저는 그렇죠? 연말이나 11월쯤에 아마 10월 중에 있을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루두루 한번 인사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좀 부글부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가 더 많다고 봅니다. 심각한 장관도 더 많고. 꼭 강경화 장관이 이 문제 때문에 개각의 첫 번째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으로 잠깐 또 넘어가 보죠. 이왕 넘어갔으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코로나 확진이 사실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줬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미 대선도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가운데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좀 건강을 회복한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을 보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로 오고 있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한 일정을 연기했고요. 직접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이 이제 미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 부분은 좀 부소장님께서 원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을 갔다가 한국을 갔다가 몽골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갈 원래 계획이었죠.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면 대북 유화 메시지라든가 또는 깜짝 대북 접촉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옥토버 서프라이즈다. 그렇죠. 10월에 뭔가 놀랄 일이 있지 않을까. 깜짝 놀랄 기대했던 면이 좀 있죠. 근데 트럼프 확진이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굉장히 다들 놀라고 있는데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일본만 가고 한국 몽골은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일본만 가는가 봤더니 일본에서 4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더라. 이게 미일, 호주, 인도 요 4개국 외무장관 회의죠. 미국이 언제부턴가 아시아 태평양이란 말을 안 씁니다. 에이시안 퍼시픽이란 말을 안 씁니다. 인디안 퍼시픽, 인도 태평양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 얘기는 인도가 중국의 왼쪽에 있죠. 중국을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서 포위하는 형상이거든요. 왼쪽에 인도. 세계 지도를 생각해 보면 감이 잡히네요. 그렇죠. 아래쪽에 호주, 오른쪽에 미국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즉 중국을 포위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보다
중국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중국 문제는 계속 가져가지만 한반도 문제는 일단 10월에는 제끼겠다. 근데 10월에 제끼면 곧 대선이죠. 따라서 실제로 한반도 11월 문제가 3일입니다. 네, 한반도 문제가 일단 10월에는 패싱된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더 이상의 긴장이 격화되는 거는 원치 않는 정도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선에서 지금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순애 평론가께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어떻게 바라보세요? 본인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코로나19 그 대유행에 대해서 일단 되게 경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예. 당장은 이제 마스크 쓰지를 않고 있었고, 뭐 감염병 전문가들하고도 뭐 말싸움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근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확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지도자로서 되게 무책임한 모습이고, 결국은 이제 자승자박의 꼴이 된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나이가 74세에다가 되게 과치 중이에요. 뭐 체중이 한 110kg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나가시네요. 어제 좀 뭐 병원 가서 본인이 괜찮다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 뭐 한 2, 3일 내에 어떤 경과를 지금 지켜봐야 될 어떤 긴장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아까 말씀하신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1차가 이제 트럼프가 확진됐다는 거고, 예. 혹여 2차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미국에서 있을지 없을지는 좀 이렇게 예의주시할 상황인 거다. 근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건강 자체를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이제 그럼 미국 대선 일정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초반에, 그러니까 2, 3일 내로 트럼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미국 대선 일정, 그리고 그 여파로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 이것도 이제 맞물려 가는 거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정부와 미국은 어떤 물밑 교섭을 통해서 10월 안에 어떤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것, 일종의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모색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북미 대화가 지금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문재인 정부도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어떤 대북 문제에 대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어떤 기획을 저는 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확진에 따라서 그거는 지금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어쨌든 어느 쪽이 됐든 본인의 어떤 이제 뭐 입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도권 내지는 향후 대선 이후에 미국 대선 이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또 ICBM 또 시험 발사를 한다든지 계속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대선이 누가 되든 간에 이제 한반도 이슈가 뭐 미국 정가 내에서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지는 않지 않게 되겠냐. 뭐 이런 전망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 문제가 뒤로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이후에 이 뉴요커들이 이 확연히 마스크를 쓰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 사진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뉴욕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우리나라처럼 마스크를 많이 썼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청취자 문자를 잠깐 소개해드리죠. 6385님, 최순애 평론가님 말씀 100% 공감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공무원은 가족 모두가 공무원 자세가 돼야 합니다. 교수라는 분이 한심하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6218님은 이 정치는 맨날 벌떼들 같습니다. 집회나 좀 잘 막아주시기를. 코로나 왕국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 뭐 봉쇄가 됐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스루 방식만 허용이 됐고요. 근데 한글날에 또 지금 집회가 예고돼 있어서 또 긴장감을 주고 있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 집회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 좀 공방이 있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먼저 이 부소장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코로나 방역이죠. 그래서 이 집회 자체가 8.15처럼 코로나 방역의 저해 요인이 되거나 확산 요인이 되는 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그 정치적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적 의사표현은 일체 봉쇄하거나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더 초가상간 태우려다가 진짜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개천절날 보면 광화문을 버스로 이렇게 도배하지 않았습니다. 모양은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거는 사실 코로나 방역하고는 좀
도를 지나친 좀 과한 대응이라는 게 분명하고요. 차량 시위도 사실 차량 시위에서 나와서 이거를 사람을 접촉한다든가 어떤 혼란을 피운다든가 이런 건 막아야 되겠지만 조용히 차량 시위를 지나가는 것까지 과연 일체 봉쇄할 필요가 있었는가 광화문 이런 거에서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집회에서 지켜야 될 점과 안 지켜야 될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기본권을 어떻게 국가가 또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숙제로 남겼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산성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산성이 의미하는 게 이제 불통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나온 명박산성, 명박산성. 그래서 거기 그때는 이제 컨테이너까지 있었고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용접해가지고 더 심하게 문제가 돼서 하루 만에 어쨌든 그거는 없앴는데 지금 기억납니다. 2층으로 쌌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박산성이 그때 나왔던 건데 이제 그 엊그제 같은 경우는 어젠가요? 거기는 이제 경찰 차로만 이렇게 에워쌌는데 진짜 보기 안 좋고 사실 산성은 원래 아름다워야 되는 건데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았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폭발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지나치다라고 하는 느낌과 뭐 개인적인 느낌도 그렇고 그런 게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이 대유행 상황에서도 그러면 집회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떤 유 모델의 정립이 필요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집회를 하겠다는 분들이 이제 뭐 이념적으로 따지면 뭐 극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고 단체가 참여하는 거라면 차라리 청와대가 역발상으로 그 대표들을 초대해서 청와대 앞마당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차라리 듣는 게 어떨까. 어차피 방역은 거기에 조치가 될 것이고 면대면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도 그렇게 격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그분들의 반대 여론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으로서의 소통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권 제한이 자꾸 심해지다 보면 코로나19를 핑계 대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시민권도 제한받을 그 어떤 걱정이 더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꾸 이제 사회적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좀 서로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역발상으로 어떤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자주 듣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